혹시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땐 보통 119에 신고하시죠? 여러분들 종목에 긴급 SOS 요청할 만한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땐 종목 상담 119를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 상담 119의 최리나입니다. 어제 첫 시간이어서 사실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면 어떡하나 걱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내 종목 좀 봐주시오. 정말 상담 문의가 쇄도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동시에 책임감도 느낍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고민 때문에 끙끙 앓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이 도와드리지 못했거든요. 오늘 조금 더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겠고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내일 가도 되고 모레 가도 되고 이런 분 말고요. 진짜 급하다 하시는 분들이 좀 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담 요청을 하시는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도와드리려고 하거든요. 무료 문자나 전화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요. 서울 지역번호 02 눌러주시고 3153-2613으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료인데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두 가지 루트 다 열려 있으니까 편하실 대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요일 화끈하게 화제 진압에 나서 주실 두 분의 소방수 소개해 올리죠.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그리고 골든 이글 투자자문의 우리 정태근 전문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이상로 전문위원님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 두 분의 소방수 전문가님들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시청자의 응급 상황 내가 이렇게 해결해 주리라. 첫 시간이니까요. 뭐 각오한 말씀 짧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소방수가 불을 끄는 의무를 맡는데요. 제가 우리나라 시장 같은 불을 끄면 안 되겠죠. 그만큼 저는 불을 지피는 그런 느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좋습니다. 어제는 또 심지어 이 자리에 앉으셨던 분이,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의 신랑이 되겠다. 물론 이제 남성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자, 정태근 전문가님은요? 네. 일단 소방수 하니까 저는 야구가 생각나는데요. 네. 좀 있으면 이상로 전문가님 고향 대구팀이 삼성과 한국 시즌 하는데. 그렇죠. 제가 오승환 투수 상당히 좋아합니다. 스트라이크가 예. 팍팍 꽂히잖아요. 네. 시원시원하게. 그렇죠. 그래서 상담도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승환과 같이 시원시원한 해답을 해드리겠다. 좋습니다. 우리 주식계 오승환 괜찮나요? 좋습니다. 네, 정태근 전문위원님과 함께 합니다. 화면에 잠깐 보여줬죠? 자, 그럼 종목 상담 119 먼저 시황에 대한 불부터 좀 꺼보고 싶습니다. 어제 코스닥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살아나서 참 다행입니다.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분석 간단하게 해보고 전략까지 같이 묶어서 빠르게 좀 세워보겠습니다. 그동안 종목 상담 요청 받을게요. 전화나 무료 문자 모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시황 키워드를 꼽아라 라고 한다면 애매해진 코스닥. 예, 이상로 전문위원은 먼저 그 키워드만. 네, 일단은 키워드 3개 정도를 생각해 왔는데, 일단 IT, 전기전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 그리고 세 번째는 낙폭과대 반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알듯. 예, 어쨌거나 키워드 3개 얘기를 일단은 들어봤고, 정태근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소매 판매, 삼성전자, 그리고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모바일 결제, 이렇게 좀 3개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자, 애매해진 코스닥으로 좀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애매해지는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제가 이제 대표 진짜 아주 무식한 시청자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시장을 이렇게 보지만 제가 결코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중소형주 간다고 하더니 어제 다 급락해버리고 오늘 일부 종목만 다시 올라오고 코스닥은 반등을 했는데 이게 코스닥에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외국인 혹시 그 코스닥의 외국인인가요? 키워드? 네, 맞습니다. 예. 일단은 외국인의 코스닥에 대한 힐링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TV에서 어제 보니까 힐링 캠프를 하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 구원 투수는 외국인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일단 코스닥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무너지는 어제 모습이었는데 오늘 반등을 시도를 하면서 21선 위에 다시 안착시키는 모습 나타냈고요. 거기에 절대적인 힘은 외국인이었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키워드에 대한 말씀도 좀 부탁드리죠. 네, 그리고 거기 안에 종목별로 한번 보신다면 일단 먼저 코스피가 되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업종 지수를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피 지수인데요.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오르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의료정밀 업종이 좀 많이 빠졌던 건 DI 때문이었죠. 그래서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좀 심했던 종목들 대부분 다 오르는 모습 나타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강력하게 좀 올랐던 종목군을 한번 본다면 삼성전자와 그 아이들
그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게 갤럭시 시리즈죠. 네네. 그런 부분에서 갤럭시 시리즈의 수혜를 받는 업종 자체가 IT 부품주들이 상당한 큰 상승세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좀 이따 정태근 전문가가 말을 하겠지만 소매 판매 지수를 좀 호조세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낙폭과대 얘기를 안 해주셨네요. 예, 낙폭과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종목들 그래서 건설주라든지 아니면 화학주, 정유주 같은 어느 정도의 좀 낙폭 자체가 좀 컸던 종목군들이죠. 컸던 종목군들이 오늘 대부분 다 오르는 모습 나타냈고요. 하지만 반등폭 자체는 상당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강보합권 내지 아니면 2% 내외로 상당히 약한 좀 상승세를 좀 기록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엔 정태근 전문가님 시황 키워드를 통해서 분석을 좀 들어보죠. 일단 네. 소매 판매가 좋아가지고 네. 삼성전자만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삼성전자만 매수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 요런 장 참 싫은데. 예, 그렇죠. 네. 일단 전체적으로 다 가져야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네. 꼭 내가 안 산 것만 갑니다.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럴 때는. 삼성전자가 빠지는 것도 예. 좀 그렇지만 그냥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 소매 판매와 좀 연결시켜서 조금 두 키워드가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소매 판매가 그 8월달 그리고 9월달 이렇게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크게 좀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왜 호재가 되냐면은 일단 미국의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 소비란 부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소비 중에서도 어떤 소매 판매, 어떤 기업의 그 소비 기업들이 어떤 실적이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그 요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3분기 GDP가 조금 턴어라운드, 소위 말하는 턴어라운드 조금 돌아서주게 된다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불식이 되지 않겠나 또는 또 일부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연결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선진국의 어떤 소비 경기가 좋아진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 단순 제품이 아니겠죠. 선진국 소비자를 할 수 있는 IT 제품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IT 제품들의 어떤 그 소매 판매 심리가 소비 심리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삼성전자가 당연히 두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돌아오게 된다면 IT 업종을 매수할 것인데 그중에서도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죠. 어떻게 본다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잘 나올 만한 업종, 실적이 나오고 있는 업종을 아무래도 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좀 집중이 됐었고요. 하지만 기분 좋게 그 코스피 시장이 좀 반등을 했지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 코스닥 시장이 추가 상승이 좀 제한이 되고 있죠. 그래서 모바일 결제 관련주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현재 오늘 좀 하락을 했습니다. KG 모빌리언스라든지 그리고 이니시스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을 보였었는데 다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KG 이니시스 같은 게 단순 테마로 좀 묶여버렸습니다. 미래산업이라든지 써니전자가 고점 신호가 나왔던 게 어떤 거냐면 대주주 지분 매각이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KG 이니시스가 오늘 지분 매각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주주 지분이 왜 매각을 할까요? 단순 테마라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테마는 테마일 뿐이고요. 지금 어떤 매도 그리고 어떤 그 하락이 조정이라기보다는 조금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1분 1초가 시급한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응급 상황 저희가 잠시 후 해결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 상담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문자나 전화 번호를 좀 알려드릴게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서울 지역 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으로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그래서 내일장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짧고 굵게 한마디씩만 들어보죠. 네, 삼성전자와 아이들밖에 없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해서요. IT, 전기전자, 부품주 한 번 더 챙겨보시자. 그렇게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부담스럽다면 그 아이디를 좀 잘 봐라. IT 부품주에 대한 지속 관심 얘기 있었습니다. 우리 정태근 전문위원님은요? 네, 일단은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외국인이 관심 가지는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뭘 네. 관심 갖습니까, 외국인이? 일단은 소폭 들어와서 소폭 이렇게 대량 매수가 아니고요. 소폭 들어와서 조금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들어온 부분들이 철강이라든지 화학하고 IT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IT하고 화학 쪽으로 좀 압축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장 처방 긴급하게 좀 받아봤는데 문제는 기존의 병을 앓고 있다는 거죠. 예, 새로운 거 사기 이전에 기존 종목이 좀 살아나야 현금도 확보를 해서 종목을 좀 살 수가 있을 텐데요. 죽어가는 생명도 골든타임에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은 회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죠. 여러분들 골든타임 잠시 후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화제 진압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긴급진단 119 무료 문자나 전화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이고요. 전화는 02-3153-2613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벌써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시청자님 정말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시고 필요한 정보 알아서 좀 주시고요. 제일 네. 궁금한 사항 알려주세요. 게임 하이. 예. 게임 하이를 많이 빠졌다고 네. 1,750원에 매수했는데 네. 그냥 흐지부지하고 있어서 팔아야 될지 안 그러면은 좀 기다려도 될지 궁금해서요. 예. 언제 사셨어요? 며칠 됐어요. 며칠. 그러면 사신 다음에 한번 수익이 크게 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진짜 최근에 사셨네. 알겠습니다. 이제 팔까요? 그냥 들고 있을까요? 이게 궁금하신 거죠? 네네. 예, 좋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님 먼저 결론부터. 예, 일단 보유를 하십시오. 보유가 좋습니다. 일단은 저의 결론입니다. 예, 팔지 말라, 들고 있으라는 의견이 한 분 나왔습니다.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은요? 네, 저도 보입니다. 좋습니다. 시청자님, 네.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주셨는데요. 두 분 다 팔지 말래요. 네. 예, 지금부터 그 이유 간단하게 좀 들어볼게요. 예, 예. 예, 뭐 전화 끊기고 난 다음에. 아니에요. 지금 계속 예. 들고 계십니다. 예, 시청자님. 네. 예. 그거 일단은 게임 하이 같은 경우에 한번 실적을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게임 하이 장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얘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개인주들보다는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좀 표현을 할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시청자분이 사신 가격이 1,750원이거든요. 네. 예, 근데 1,750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기가 가장 강한 저항선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혹시 TV 보고 계십니까 지금? 네, 예. TV를 한번 보시면 제가 같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에 거래량이 많이 나온 데를 한번 보시면 얼마 정도에서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까? 11,000원에서 12,000원 사이죠. 예. 그러면 이 위에 보면 윗꼬리랑 아랫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엄청 두꺼운 매물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가격 자체를 뚫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만큼 강한 힘이 동반이 되거나 아니면 수급적인 부분이 조금 변해야겠죠. 예. 근데 밑에 한번 오늘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맞죠? 네. 근데 하단에 보면 또다시 어느 정도 지지되는 선도 보여요, 지금. 예, 많은 때가 지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왜 이렇게 한 번만에 못 뚫고 난 다음에 다시금 내려왔냐고 하면 일단 그 부분 자체는 지금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서든에텍이라는 총싸움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예.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뭐 안 해도 종목만 올라가면 됩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네. 제가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대신에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 자체는 그냥 크게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에 뚫기는 좀 힘들었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만 이 부분을 좀 뚫을 때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신에 뚫고 올라간다면 그때는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12,500원 정도가 1차적인 목표가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는 하단에 10,000원 정도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모를 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목표가는 12,500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10,000원이라고 좀 적어 놓으시고 그대로 좀 대응을 하면 안정적인 방법이 안 되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잠깐만요. 네오이즈는요. 네, 시청자님 저희가 한정된 시간이라서 한 종목씩 정도밖에 못 봐드리는데 한 분 근데 더. 같은 게임주인데. 그래요. 예. 한 분 더도 홀딩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분 이유는 별로 안 들으셔도 좋을까요? 해주세요. 자, 그러면 시청자님 이렇게 할게요. 네오위즈 봐드릴까요? 아니면 그거 같은 종목인데 의견 게임 하이 더 봐드릴까요? 네오이즈 예.
예, 알겠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하네요. 자, 정태훈 전문가님을 봐주실게요. 자, 정보 주세요. 네오위즈. 예, 네오이즈를 아이고 참네. 그냥 네오위즈로 끝나는 예, 네오이즈 16,850원에 샀는데 네. 2만 원까지 올라가는데 좀 더 올라가려고 싶어서 있었더만 오늘 많이 내려왔어요. 어제 오늘. 아, 네네. 팔아야 될까? 안 그러면은 좀 더 기다려도 될까? 예. 어떻게 게임주를 2개나 갖고 계시네, 그죠? 예, 사다 보고 그래 됐네요. 아, 예. 아, 그래도 뭐 좀 최근에 트렌드였으니까 좋습니다. 네오위즈 예. 오늘 8% 급락했는데 쥐고 있을까요? 아직은 조금 수익 중이신 것 같아요. 16,450원의 매수. 이거 지금 정확한 이유는 안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오위즈가 다 급락했어요. 예, 그쵸. 겁나겠어요. 그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4% 게임즈가 아니고 네오이즈. 그러니까 네오위즈는 아는데, 그러니까 네오위즈 예. 게임즈도 급락했잖아 오늘. 예. 그쵸. 근데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게 4% 떠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거 거의 하한가랑 마찬가지 오늘. 그쵸. 그리고 예. 네오위즈도 오늘 8.6% 하락을 하고. 이게 지금 딴 게 없고요. 이 회사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좀 부각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 일단은 뭐 내용은 제껴 두시고요. 그냥 차트만 말씀드릴게요. 차트 말씀드리면은 요게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이 덮어버렸죠. 예. 이건 그러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요 가격 위에서 못 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다 그럼 떠나서. 팔아야 될까요? 예, 일단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예. 자회사 합병 얘기하고, 그리고 중국의 게임 얘기하고, 그 다음 중국에 진출있는 게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소송건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예. 그것 때문에 자꾸 반등 주는데 발목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뜨면은 자꾸 물량이 쏟아지는 게, 좀 누가 자꾸 물량을 제가 보면 교체하는 것 같아요. 물량을 받아내는 것 같아요, 지금 자꾸.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요런 거 좀 해결되기 전까지는 조금은 매도를 하신 게 조금은 매도하신 난 다음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네, 시청자님. 예. 얼떨결에 이렇게 2종목이나 상담 받으셨어요. 예. 능력이에요. 이것도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게임 하이는 그러니까 12,000원까지 보고 일단은 10,000원 안 예. 깨지면 갖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네오이즈는 내일 내도 예, 예.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죄송스럽지만 시간 관계상 한 종목만 문의를 좀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연결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예, 종목 예. 궁금하세요? 정보 주시고 제일 궁금한 사항. 예. 그 크루세테 예. 1,500원에 80%거든요. 물량이 많이 들어가 계시네요.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9월 달에 샀는데 네. 이게 제가 한 12,000원까지 보고 샀거든요. 예. 근데 거기를 못 뚫고 11,000원대 좀 넘으면은 다시 내려오고 해서 네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12,000원까지 기다려도 될까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차트를 봐도 한 2달째 비스무리한 가격대 매수가 부분에서 횡보 중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가나? 이상로 전문위원님. 네. 시청자님. 예.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비중을 좀 축소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예. 일단 비중이 너무 많다는 의견에 한 분 일단 의견이 있었고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일단 매도 좀 말씀드릴게요. 전량 매도요? 예, 예. 아, 예.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네. 12,000원 간다 뭐 이런 얘기는 일단 안 나왔고요. 비중이 네. 너무 많다라는 의견 한 분하고 예. 그냥 매도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유 들려드릴게요. 네. 예. 자, 비중 축소. 예. 시청자님. 네. 예, 일단은 크루셀텍이 지금 왜 예. 주가가 안 움직이는지 가장 큰 이유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일단은 실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 아. 그래서 매출액도 그렇고요. 거기에 대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했죠. 예, 적자 전환이 됐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안 좋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 하는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적어왔는 거 좀 말씀드리면 지문인식도 하고 있죠. 그리고 터치스크린 하고 있고 그리고 케이스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허도 상당히 많죠. 그런 부분 자체는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은 크루셀텍은 기대감이 조금 올라가는 주식이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같은 지문인식 기업이라도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잘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이고, 대신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이 안 좋다 보니까 수급 자체가 고르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거고요. 그래서 대신에 왜 비중 축소를 말씀을 드렸냐면,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면요. 1,500원이 지금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가격대가 변곡점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위에 가면 윗꼬리가 달리고요. 대신 밑에 내려오면 지금 아랫꼬리가 달리고 있죠. 그러면 그만큼 지금 이평선은 어느 정도 모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방향성이 아직까지 탐색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 크게 튀거나 밑으로 크게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란 비중 자체를 가지고 가시기에는 조금 무거운 주식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유금이 있으면 언제는 또다시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40% 정도, 절반 정도를 매도를 한번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금 방향성이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때 다시금 뭐 이 종목 정말 마음에 드시면 추가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좀 선택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대신 손절가를 좀 말씀드리면요. 10,000원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0,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당장에 먼저 비중 축소를 좀 먼저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10,000원 안깨만 들고 계셔도 되는데 물량은 지금 갖고 계신 거에 한 절반은 확 줄였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1,350원인데 매수가 부분에서 그래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손해보고 좀 팔기가, 저도 손해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겠죠? 사람이 이제 맞습니다. 50원, 150원에 목숨 걸게 된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왜 지금 내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차트의 상에서도 나타나듯이 윗꼬리가 계속 달리거든요. 그만큼 물량 자체를 좀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대한 매수가 위에서 파는 건 좋은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번 주 안에 물량을 절반 정도는 정리하는 게 좋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내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 팔아라 의견 주셨던 네. 정태근 전문가님, 왜죠? 네, 일단 제가 다른 종목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 시청자님 그 화면 잘 보세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화면 나간 게 STS 반도체예요. 반도체인데 이게 작년 9월달, 10월달 상당히 많이 갔죠. 이렇게 많이 갔죠. 근데 이때 당시 뭐 때문에 갔냐면 중국에 비메모리 공장하고 낸드 플래시 공장 만든다는 얘기 나오면서 거기다 수혜주 부각되면서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그쵸?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근데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왜 못 갔냐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만 있고 실질적으로 수주도 없었고 실적하고 반영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바로 힘 빠져버린 거예요. 요거 잘 보시고 크루셜텍 볼게요. 자, 잘 보세요. 크루셜텍 최근에 와서 7,000원에서 12,000원까지, 11,50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갔죠. 어쨌든 반등 주면서. 자, 잘 보세요. 이때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자회사 크루셜엠스가 갤럭시 S3 케이스를 납품할 것이라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지문인식 BTB 그 부분에 대해서 애플 쪽으로 납품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 나오면서 올라갔죠. 올라갔거든요. 잘 보세요. 똑같이 호재 나왔죠. 그러면서 올라갔죠. 그러면서 11,000원 전후에서 기죠. 그리고 잘 보세요. 갤럭시 S3 케이스 납품을 하는데 납품하고 나서 실적 반영된다는 얘기 나와요?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BTB 성장성 부각 이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문인식인데 그 애플 아이폰 5에 지문인식 기능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애플이 어센텍이라는 지문인식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인수를 하게 되면서 기존의 슈프리마라든지 갤럭시 그 삼성 쪽 회사하고 완전 인전을 끊으면서 크루셜텍이 거기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크루셜텍 쪽으로 수주가 있을 것이다. 그 얘기가 나오면서 부각이 됐어요. 근데 잘 보세요. 지문인식도 그렇고 지금 갤럭시 S3 케이스도 그렇고 아무 얘기 없죠. 그러면은 STS 반도체하고 예를 들면은 지금 실적 안 나오고 수주 얘기 안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STS 반도체처럼 힘 빠져버리겠죠. 그러면은 다시 7,000원, 8,000원 쪽으로 다시 한번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전에 STS 제가 좀 전에 STS 반도체 예를 드렸듯이 그렇게 힘이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시청자님. 예. 비중 축소는 뭐 그럭저럭 잘 하실 것 같고 남은 물량을 갖고 이제 어떻게 할까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남은 물량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 위로든 아래쪽으로든 움직이기 시작하면 대응해 보시다가 어려우실 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는 거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비중 한번 줄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크루셜텍까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어요. 오늘도 상담 요청이 너무 많습니다. 죄송한데 정말
긴급한 상담만 저희가 좀 빨리 도와드리겠고 우리 두 분의 소방수분들도 조금 스피드를 네,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시간이라 이거 뭐 10시간도 하고 싶은데 자, 전화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성분들만 쭈르륵 저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유비벨럭스요. 아, 유비벨럭스요? 예, 가격대 네. 뭐 필요한 정보하고 제일 궁금하신 사항도 뭔지 알려주세요. 예, 가격이요. 38,0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5%고요. 네. 예, 필요한 내용은요. 제가 이걸 사긴 샀는데 스마트카 말은 듣긴 들었는데 기업 내용 이런 걸 자세히 몰라요. 아, 네. 예, 기업 내용 을 자세히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목표가 같은 거 좀 알고 싶네요. 네. 언제 사셨어요? 어제, 오늘, 이때? 예, 저번 주에요. 아, 지난주에. 예. 알겠습니다. 자, 유비벨럭스 제가 적은 게 맞나 한번 확인할게요. 38,000원에 25%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은 목표가고 기본적으로 스마트카에 관련된 뭐라는지. 예, 예. 예. 좋습니다. 네, 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 정도? 그것도 결론인데.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에 전고점까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34,000원 정도까지는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 일단 34,000원까지 가겠다라는 의견 한 분 나왔습니다. 정태훈 전문가님은요? 저도 좀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목표가는 저는 38,000원이요. 38,000원. 예, 예. 기간은 그러면? 기간은 일단은 32,000원 올라타는 시점을 해서 한 2달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에 올라타는 시점이? 32,000원이요. 아, 예. 32,000원이 중요한가 봐요. 32,000원 잘 되면은 2달 후 38,000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2,000원, 네. 예, 일단 궁금하신 사항은 34,000원 내지 38,000원 간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스마트카 관련된 사업 내용도 제가 함께 여쭤볼게요. 예,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 좀 예. 무슨- 그럼 그 얘기로 34,000원 왜 또 보시는지. 네, 일단 뭐 같이 기업 공시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네네. 사업 내용이 궁금한 게 네. 시청자분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예,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카 그리고 스마트카드 전문 업체라고 나와 있죠. 네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계열사를 한번 보시면 팅크웨어라는 내비게이션 업체까지 계열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2분기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매출도 줄고 영업이익도 줄었어요. 근데 주가 자체는 계속적으로 올라왔죠. 왜 올라왔냐면 지금 시장 분위기랑 좀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자결제 관련주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전자결제주가 지금 물론 그만큼 실적이 안 나지만 성장성이 그만큼 있다는 거고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도 성장성을 품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지만 이만큼 올라왔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3분기 실적을 조금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예. 그리고 주가상으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제가 34,000원 말씀드렸던 거는 일단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주봉인데 주봉상으로 보면 지금 28,0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이거든요. 네. 그 거래량도 한번 보시면 무난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밑에 거래량도 한번 보시면 상승할 때는 빨강색이고 하락할 때는 파란색입니다. 그러면 상승할 때 거래량이 훨씬 많은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맞죠? 네네. 그만큼 사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네네.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박수권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시세를 분출하려고 21선 자체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네네. 그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에 다시 한 번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우상향 패턴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시고 대신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걸 좀 명심하시고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가지셨으면 제일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건 괜찮아요. 예, 예. 시간과의 싸움에서는 이기실 자신 있으신가 봐요. 유비벨럭스 이제 사업 내용은 조금 확인이 되셨죠? 예.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조금 생략을 해도 되겠나요? 예. 또 예. 다른 분도 얘기 듣고. 예, 그러면 이제 38,000원 불러주신 전문가님 이유만 간략하게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예. 일단 딴 건 없고요. 네. 지금 유비벨록스가 잠시만요. 그 스포티지, 기아차 스포티지 맞나요? 그 TV에서 혹시 산타페 광고 보셨어요? 본 것 틀다가 같은데 나왔겠죠. 지금 기억은 안 나나요? 예. 그 보시면은, 광고 보시면은 예. 리모컨으로 시동 걸고 뭐 하죠? 예. 그 리모컨 그 기술 만드는 게 유비벨록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 이해되죠? 그러니까 리모컨을 시동 걸고 에어컨 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일벨록스가 이제 기아차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기아차하고 현대차 협력해가지고 산타페하고 그리고 스포티지에 그 기술을 엮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그 지금 스마트카 전문가님 말씀 중에 죄송한 스마트카 그 기술이 지금 직접 실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라고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딴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전에 조금 많이 반영이 됐는데 네. 지금 MDS 테크라는 똑같은 회사가 지금 이제 전고 좀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유벨록스도 마찬가지 32,000원 돌파를 하면 지금 26,000원에서 32,000원 정도 가격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그거 네. 돌파하면은 32,000원하고 38,000원 정도 가격이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박스권, 상단 박스권 만들어서 목표까지 38,000원 드린 겁니다. 단 조건은 32,000원 돌파했을 경우에요. 이해되시죠? 32,000원 돌파 시에. 예. 32,000원 네. 돌파했을 시에 38,000원까지 본다는 말씀입니다. 네, 시청자님. 그럼 손절가는요? 아, 손절가. 아, 손절가요? 손절가는 일단 여기 지금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 박스가 상단이기 때문에 좀 짧게 잡아드릴게요. 요거 한 네. 29,5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29,500원요? 네. 29,500원 안 깰 때는 보유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상담 감사합니다. 자, 32,000원 넘어 34,000원, 38,000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도 불났어요. 저기도 불났어요. 응급차 보내주세요. 난리 났습니다. 이제 곧바로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문자 어제 이상으로 많은데요. 끝번호 7819님 많이 기다리셨죠. 바이오스페이스 8,800원의 매수가 비중이 40%. 전문가님 전망 꼭 부탁드립니다. 손절가도요 꼭꼭 하셨어요. 자, 네. 빠르게 가보죠. 2배속으로. 네, 알겠습니다. 뭐 요점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바이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 관련주입니다. 노인복지 관련주 안에서도 치매 관련주로 좀 유명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적으로 시장에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위에 어느 정도의 매물대를 돌파를 하려면 그만큼 거래량이라든지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지금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 하단에 어느 정도의 지지가 나왔다고 보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죠. 그러면 단타성 매물이라고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가능한데 제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차라리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오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하단에 지금 보시면 7,500원 밑으로는 조금 매수권에 꼭 좀 가삼을 하시고요. 그래서 가격 단가를 좀 낮추셔서 8,000원 이상에서는 좀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본전에서 좀 털고 나오는 방법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좀 더 밑으로 내려서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한 6,700원 정도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6,700원이 깨지면 그때는 일절 무조건 정리를 하시는 패턴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러면 7,500원 밑에서 추가 매수, 같이 이제 소위 물타기에서 8,000원에서는 빠져나오는 전략이고 예, 예. 손절가는 얼마라고요? 손절가는 6,7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6,700원의 손절가 잡고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오스페이스 상담해 드렸어요. 예, 적으셨나 모르겠어요. 일부러 제가 반복을 좀 해드렸는데. 자, 두 번째 문자 보겠습니다. 대신정보통신 끝번호 2223번님 6시 45초에 올려주셨는데 1,254원 비중은 많지 않으시네요. 20%. 정태근 전문가님. 네. 저는 안 그래도 말이 빨라서 빨리 하면 못 알아듣는데 좀 네. 대신 좀 빨리 대신 요약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진짜 빨리 못 말까지 하시네요. 더듬네요. 자, 이제. 대신정보통신입니다. 일단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 이거 그 기업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차트 보면은 이게 400원대부터 시작해서 400원대 시작해가지고 1,400원까지 시세가 상당히 많죠. 여기서 1차 반등, 그리고 2차 반등, 3차 반등하고 시세가 여기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가격이 좀 크게 나왔죠. 자, 요 반등이 만약에 전고 좀 돌아섰으면은 올라탔으면 이게 2차 시세가 다시 한번 크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고 좀 돌파 못했죠. 왜 그럴까요? 여기서 시세가 다 마무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고 좀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얕은 반등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얕은 반등 이상 더 이상 큰 반등은 나오기 힘들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략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요 자리에서 제가 보기엔 반등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더 반등이 나오면은 요거는 1,050원에서 1,100원 정도 1,050원에서 1,100원 정도까지 반등을 노려보시고 좀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혹시나 반등이 안 나올 때는 800원 요 자리 만약에 820원 이탈한다. 그럼 미련 없이 그냥 이게 반등이 안 나온 거라고 그냥
마음 접으시고 그냥 나오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일단 반등 노리는 목표 가격은요. 1,500원, 11,000원대 정도고 820원 깨지면 미련 없이 나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S-오일 쪽으로 한번 가보죠. 이분은 질문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끝번호 2256번님 보고 계신가요? S-오일 단기, 중기 알려주세요 했습니다. 정유주 갖고 계신가요? 예,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파시는 걸? 요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일단 뭐 그냥 러프하게 예. 갖고 계시다고 일단은 생각하셔도 지금 S-오일 같은 경우에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가 가장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보류하자 좀 말씀드릴게요. 사는 이게 입장에서. 원래는 정유주가 3분기에는 좋아진다 그랬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원유 차트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2분기의 가격하고 지금 3분기의 가격하고 한번 보시면요.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어느 정도 정제 마진이 남는다고 했죠. 하지만 3분기 같은 경우에 또 급격히 또 증가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그만큼 지금 원유 같은 경우에는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태다. 그렇게 좀 결론적으로 좀 내리겠고요. 그 미국 증시를 보시더라도 원유 가격 자체를 아무도 지금 전문가들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 자체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주식을 가져간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에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사시는 입장에서 만약에 물어보신 거라면 지금은 상당히 안 좋은 구간이고 지금은 사시면 안 된다고 딱 좀 똑부러지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 자체가 상당히 크고요. 대신에 우리가 그럼 언제 공략을 해야 되냐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모습은요. 여기서 반등이 시도가 되어서 10만 원을 돌파했을 때 그때 매수세를 조금 가담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방의 경직성을 조금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반등이 나왔지만 0.7%의 짧은 반등이거든요. 예. 그만큼 지금 시장 트렌드와 좀 안 맞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좀 더 기다리셨다가 하방 경직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96,000원이 지지되는 걸 확인을 1차적으로 한번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보시는 거는 10만 원대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꼭 체크하시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박스권이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10만 원대 따라 들어가는 건 몰라도 아직은 좀 아니다. 특히 안 사셨다면은 S-오일 지금 매수하는 거 조금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끝번호 7132번님이 아로마 소프트 봐달라고 해주셨는데요. 2,110원에 20%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오늘 차트를 보니까 8% 급등하다가 3% 급등 정도로만 끝났거든요. 예.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전 스피드 퀴즈 하는 기분이네요, 갑자기. 예. 아니, 왜냐하면 상담 요청이 많으니까요. 네. 뭐 누구를 먼저 오래 해주면 사실 불공평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기억이 남아서 그게 자꾸 떠올라서요. 예. 자, 아로마 소프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거는 딴 거 없어요. 지금 사신 가격 2,110원이신데 이게 오늘 전고점 돌파하는 거나 싶어서 아마 따라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럼 전고점 돌파 못하고 윗골이 나오면은 이거 바로 팔아야 됩니다. 그럼 팔아야 돼요. 자, 이게 차트 좀 당겨볼게요. 당겨보면은, 자, 잘 보세요. 앞쪽에 당기면은 점상까지 갔다가 큰 음봉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았지만 이후에 반등 여지가 있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많이 오른 상태라는 겁니다. 8,000원, 800원에서 2,20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 시장 무너지다 보니까 갑자기 또 시세가 중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잘 보세요. 항상 이 부분이 통용이 될 때도 안 될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건 윗꼬리 음봉 나오고 거래량 터지면 제가 종목 상담 통해서 조심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일 나와야 될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이 음봉 잡는 양봉, 장대 양봉 안 나오면은 그냥 미련 없이 매도를 하세요. 지금 잘 보세요. 전고점 매물이죠. 자, 전고점이 2,100원인데 계속해서 저항되죠. 여기, 자, 올해 5월달, 그리고 올해 7월달 계속 저항이 됐던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돌파 시도를 했지만은 윗꼬리 안에서 음봉 나왔죠. 어떻게 본다면 세 번의 저항입니다. 세 번의 저항 구간 속에서 전고점 돌파가 쉽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매물을 누가 의도적으로 때렸다고 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쪽에서 이 음봉 잡는 양봉, 장대 양봉입니다. 5% 넘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네. 거기 나오면은 일단은 보유를 하신 다음에 다시 의뢰를 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미련 없이 전고점 돌파 쉽지 않구나 그러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무조건 자르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조금 연이틀 좀 주춤하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요게 조금 그런 부분과 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시각 6시 38분이고요. 저희가 길어봤자 10분 정도밖에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더 빨리 어떻게 말을 좀 굉장히 빨리 하고 굉장히 빨리 알아듣는 그런 기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상담으로 저희가 봐드릴 게 피닉스 소재입니다. 1,540원에 비중 30%.
네, 일단 휘닉스 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데서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어떻게,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보관그룹이란 말이에요. 보관그룹이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패밀리마트죠. 그래서 이름이 이제 CU 마트로 이제 바뀌었을 네네. 건데, 그 그룹 거고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보시면 CRT 뭐 TV라든지,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뭐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LED TV나 이런 걸 만드는 곳이 아니고 그 전 모델을 만드는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보신다면 그만큼 지금은 실질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사양산업이라고 표현되는 그쪽에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윗꼬리도 많이 돌리고요. 그리고 아랫꼬리도 좀 많이 달리고 그만큼 일단은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단타성 매물이 상당히 많은 그런 주식이라고 표현을 좀 할게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이 어느 정도는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1,400원대가 지지선으로 좀 나오는 경우고요. 그래서 지금 저점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죠. 대신에 상방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신다면 지금 같은 경우 위에 매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평선 자체가 어느 정도 밀집이 돼야 되는 경우고요. 대신 좋은 점은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보자. 1,54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베팅을 한번 해보신다면 한 10% 정도를 노리시고 대신에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호가 자체 먼저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를 계산을 하셔서 걸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매매가 체결되면 나도 모르게 매매가 체결되는 그런 형상으로 조금 매매를 좀 하시는 그런 주식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결론은 뭐죠? 네, 결론적으로 손절가 같은 경우에 1,380원 정도를 보시면 좋겠고요. 380원. 네네. 예. 대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1,650원 이상은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휘닉스 소재 1,650원 목표가 1,380원 손절가 놓고 대응해 보십시오. 저희가 상담해 드렸어요. 자, 지금부터는 정말 조금 결론만 죄송스럽지만 40분이 넘어갔기 때문에요. 자, 한국선제 부탁드립니다. 계속 연속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60% 비중입니다. 매수가 3,600원. 정말 추세가 바뀔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그거는 일단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아마 예. 정책 기대감이라 봐야 될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가덕도 신공항 테마란 건 아실 겁니다. 아직 대선이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은 반짝 반등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차트 보면서 이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요 부분만 놓고 본다면은 자, 잘 보세요. 그 반등을 주고 나서 주춤되다가 지금 이제 전저점 밑으라고 여기 아래 꼬리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이 어떻게 본다면 지금 시점과 제가 보기에 좀 유사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반등 주고 나서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등 주고 나서 지춤하다가 지금 이제 그 2,800원 라인 떨어져 버렸죠. 그렇다면 여기서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량 흔들기 한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보기에 한 2,400원 정도까지 한번 흔들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원 정도는 적어도 최소한 2,400원에서 2,200원까지의 어떤 손실은 좀 감내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결론 나오는데 2,400까지 출렁였다가 다시 한번 제가 보기 2,600원 정도까지 반등 시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 2,600원에 지금 손절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한번 출렁이면 기다려 볼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비중 너무 많아요. 비중 너무 많습니다. 60%. 뭐 이런 종목이 60%까지 담을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만 내드릴게요. 요거 60%에서 40% 이상 손절을 비중 축소를 하시고요. 나머지 20%만 비중을 가지고 가시고 나머지 정책 기대 어쨌든 테마가 아직 정책이 대선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가시고 이후에 2,800원 이상 가격을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비중 축소 강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국선제 비중을 좀 줄여라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이오랜드 한번 가볼까요? 19,750원에 어제 매수했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9% 급락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신고가 종목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분이야말로 급하시네요. 네. 일단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 좀 더 보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회사긴 하지만 안에 무슨 의약품을 만드냐면 화장품 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중국 모멘텀도 남아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좀 대응하자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은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하단에는 17,000원 정도를 좀 생각을 하시고 대신 상단으로는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생각하시자. 대신 손절가만 17,000원 꼭 지켜주시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하나만 더 이상로 전문위원님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하셔서 제 마음이 좀 흔들렸습니다. JCE 34,500원에 샀는데 40% 정도, 요거 38,000원 갈 수 있을까? 다들 게임주로 좀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예. JC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보시더라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위에 윗꼬리가 상당히 강하게 달렸습니다.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을 조금 뱉어냈다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 JC에 대해서 한번 추천을 했었거든요. 대신에 그때는 윗꼬리가 달리기 전이죠. 하단에서 제가 33,000원대 부분에 추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죠. 윗꼬리가 달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매물을 쌓아가려고 하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과의 싸움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에 하방 경직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요. 3만원대까지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가격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3만원대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흘러내린다고 하면 그때는 조금 먼저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시고요. 3만원대를 버텨주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면 그때는 좀 더 홀딩을 하신 전략,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밑에 거래량을 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으로 해서 어느 정도가 나타나야 되냐면 요 옆에 보이는 거래량이죠. 거래량 이 이상으로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붙어야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거래량 자체가 좀 낮게 형성이 되면 그때는 조금 힘들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이어서 위메이드 좀 살펴봐 주세요. 정말 긴급합니다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태근 전문가님이 뭐 정보도 없어요. 잠깐만 코멘트 주시고요. 예. 곧바로 다산 네트워크스도 제가 좀 이어서 제 마음이 다 급하네. 다산 네트워크스 5천 안 적고 아시겠어요? 네. 5,857원에 20% 샀는데 계속 하락해서 너무 걱정됩니다. 장기 전망, 다산 네트워크스 장기 전망하고 먼저 위메이드부터 짧게 이제 게임주 얘기가 이어지니까요. 지금. 네, 차트 좀 바로 볼게요. 예. 보면은 지금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은 제가 좀 들썩이면서 위에 거래량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 쪽 받고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N자형 반등 나오는지 요것만 좀 체크를 하세요. 위메이드 같은 게 다 아시다시피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YD 온라인인가요? 아닌데, 조이맥스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부각이 됐는데, 아마 조정받고, 제가 보기 21선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최근에 거래량 많이 들썩였죠. 그리고 거래량 조정받고, 다시 최근에 연이틀 좀 거래량이 조금 다시 한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요거 보시면서, 자, 다시 한번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거래량 폭발했죠? 그리고 나서 조정받죠? 거래량 다시 조금 증가하는 포트 나오죠. 주가도 마찬가지로, 반등 줬다가 조정받고 또 반등 시도 나오죠. 그럼 요거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오면은 갖고 가시고요. 그게 아니면은 매도를 하는 쪽으로 말씀드릴게요. 손절가는 21선 될 수 있겠죠. 네. 56,500원 말씀드릴게요. 자, 다산 네트워크스는 요거는 지금 모멘텀 없어요. 모멘텀 없고, 자, 주봉 차트 볼게요. 주봉 차트 보면은 5,000원에서 6,000원 사이 이건 주가가 묶여 있습니다. 주가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5,857원이라고 하셨는데 요거는 지금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냥 짧은 반등일 뿐이에요. 짧은 기술적. 좀 전에 주봉 차트 보셨죠? 짧은 반등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큰 의미 두실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거는, 일단은 5,200원까지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까지 하락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지, 그것만 체크하신 다음에 반등 나오면 가져가시고 아니면은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119 출동은 여기로 이제 맞춰야 되겠습니다. 오늘 정말 스피드 퀴즈 하는 기분이었지만 빠르게 상담 도와주셨던 이상로 정태근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거의 보니까 시간 1분당 한 분씩 이상은 상담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밀려오는 SOS 다 소화 못해드린 점 죄송합니다. 내일 더 속도를 내볼게요. 하지만 설경제TV 홈페이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종목상담 119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요. 제가 전문가님 집에 못 가시게끔 붙잡아서라도 답글 꼭 올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entv.co.kr입니다. 그리고 쌍방향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내일 6시에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리기 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주식쇼 스트라이크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릴게요. 이상 최애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